우리 진도 좀 많이 나가다니까 안 되겠네. 어. 하, 우리 다시 한번 백사 쪽 다시 한번 펴봐. 백사 페이지. 기성아, 원이란 게 뭐였지? 안 돼, 이렇게 망설이면 안 돼. 우찬아, 원이 뭐야? 나 원이 뭐야? 세율아, 원이 뭐야, 원이? 윤건이 혹시 알아? 응. 책 보고 있구나.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하나 찍어봐. 여기서부터 한 뼘짜리 점을 찍는 거야. 여기서 또 한 뼘짜리 점을 찍어. 여기도 또 한 뼘짜리 점을 찍어.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 언제까지? 무한히 반복한다.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점점 연결이 되면서 겹치고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모일 거 아니야. 선의 모양. 그지? 이게 뭐다? 이게 원이야.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이야.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그 정의상의 한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원의 중심이라고 불러. 그럼 얘는 원이야? 이게 원이 아니야. 여기 있는 이 점들의 모임이 원인 거야, 이게. 이거 자체가 원이야.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거리가 다 같다 그랬잖아. 요 거리를 뭐라고 부를까, 소율아? 원의 뭐라고 부를까? 아니.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 물어보는 거야. 반지름이라 그러겠지? 얘를 반지름이라고 할 거야. 은우는 참고로 빵점이야. 너 이름 없잖아. 선생님이 이제부터 마리오나 가스트렐로라고 불러도 불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요놈이 반지름이고. 기성아 듣고 있어?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고? 반지름. 자, 그리고 원의 일부를, 원이란 거는 요 선이잖아요, 선. 이 원의 일부를 잘라보는 거야. 잘라서 내가 요만큼만 남겼어. 잘라서 요만큼만 남겼어. 이걸 뭐라 그래? 이거는. 우찬이 와 아는 것 같은데 혹시 뭐라 그래? 원의 일부. 원을 잘라서 원의 일부만 남겼어. 가윤아 뭐라 그래? 세린이 혹시 알아? 뭐라 그래? 이걸 호라고 하는 거, 호. 그지? 이게 호야. 어. 이게 호인데, 자, 원을 다시 이렇게 복원시켜서, 이 호와 이렇게 합쳐서, 원의 중심과 여기까지의 거리는 게 반지름이라 그랬지? 그래서 소유라 하나의 호와 두 개의 반지름을 가지고 만든 이런 도형, 이 도형을 뭐라고 한다? 이걸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 더 나가서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의 두 지점을 지나는 이런 선분이 있어. 선분. 원의 두 지점을 지나는 이런 선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요선분. 이거의 이름. 현이지? 현이란 게 줄이란 뜻이야. 줄. 기타 줄, 활줄 이런 거 다 현이라고 불러. 그러면은 윤건아 이거 아까 얘기하다가 봤는데 이 호와 현을 합치면 뭐가 된다? 그렇지. 활골이 돼. 여기는 부채꼴, 여기는 활골. 부채꼴은 호와 반지름 두 개 합친 거고, 활골은 호와 현을 합친 거고. 그런데 묻잖아.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는 건 좀 그래. 나는 저 무한한 우주까지 쭉 가는
무한한 직선을 그리고 싶어. 그리고 그 무한한 직선이 원을 지나가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 요렇게 무한한 직선이 원을 지나가.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 얘는 할선이라고 불러. 할선이 뭐야? 할이 무슨 뜻일까? 할이 뭐 하는 거야? 뜻이. 자른다는 뜻이야. 가격을 반토막 자르는 걸 뭐라 그래? 맨날 마트 가면 하는 할인이지. 일본 사람들 사무라이가 전쟁에 지면 요즘 잔인하네. 배가루도 죽잖아. 할복이지. 할이라는 건 자른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할선. 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지. 알아둬야 돼. 이 원의 중심각과, 자, 그래서 중심각이 뭔지 알아야 돼. 중심각은 당연히 어디에 생긴 각이겠어? 중심에 생긴 각이겠지. 준우야, 이렇게 원이 있는데, 자, 이렇게 만들었어. 이 부채꼴의 중심각을 찾아라 그러면 이 각이 몇 도인지도 알면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재밌는 성질을 알아냈어. 얘가 60도일 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5cm였는데 내가 여기다 호를 하나 더 만들었거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120도가 됐어. 준우야, 그러면은 얘랑 몇 배 차이야? 비례로 따지면 몇 대 몇이야, 가인아? 중심각 60대 120은 몇 대 몇? 1대 2지. 중심각이 1대 2 남고서는 호의 길이 보니까 얘는 5cm인데 얘는 알고 보니까 10cm였다네. 중심각이 2배 되니까 호의 길이도 셀이나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어. 이렇게 무언가가 하나가 2배가 되면 다른 것도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3배가 되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비례한다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지성아, 이 반원이라는 놈은 반원도 하나의 부채꼴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왜? 부채꼴은 아까 뭐와 뭐로 이루어진다고 했지? 호랑 두 개의 반지름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지? 이거 호 맞아 아니야? 원의 일부 호 맞지? 이거 반지름 맞지? 이것도 반지름 맞지? 그치? 그럼 얘는 부채꼴 맞아 아니야? 부채꼴이야. 반원도 부채꼴이야. 자, 그럼 얘는 반원이니까 중심각이 몇 도일까, 지성아? 180도겠지. 자, 그러면은 지성아, 이 반원의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일까? 어떻게 알 수 있어? 중심각이 지금 60에서 180대인데 몇 배야? 그러니까 얘도 몇 배야? 호의 길이도? 그래서 몇 센티미터 돼? 지금 그런데 선생님이 한 말을 들어봐. 너네가 문제풀이 한다고 칠 때 선생님이 지금 말한 풀이를 써야 돼. 그럼 이거를 다 써, 한글로? 문제 풀 때 이렇게 써. 180도를 60도의 3배이므로 호의 길이도 그에 비례하여 이렇게 다 써? 5 곱하기 3 해서 15cm이다 이렇게 다 써? 너무 불편하잖아. 그치? 예전 수학자들이 엄청 불편했던 옛날에는 또 종이도 얼마나 근데 옛날 수학자들이 그럼 이렇게 풀었을까? 그래서 만든 게 뭐야? 우리가 60에서 180으로 3배가 된다면 호의 길이 역시 5에서 15로 3배가 될 거라는 걸 비례식으로 나타낸 거야. 중심각의 비례가 지금 60대 180이지. 그럼 적어주는 거야 60대 180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 호의 길이를 몰라. X센티미터야. 그러면 중심각이 60대 180이라면 마찬가지로 5대 X일 거라고. 이게 비례식이잖아. 그지? 자, 얘를 60, 180 지성아 그대로 놔둬도 되고. 비례라는 거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지. 분수랑 똑같다고 적어. 그러면 60대 180 저거 약분되니? 지성아 약분돼 안 돼? 그래서 60대 180을 약분했더니 몇 대 몇이 됐어? 1대 3이 됐어. 1대 3은 5대 X입니다. 라고 쓸 수 있다.
자, 그럼 이런 비례식 풀이는 어떻게 했니? 윤건이 기억나? 비례식 풀이. 무슨 항은 무슨 항끼리 곱하고,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고, 그리고 내항은 내항끼리 곱했을 때 그 값이 같다 다르다. 내항이 뭐야? 내가 뭐야? 내복을 안에 입지. 밖에 있는 사람 없지. 여기서 저 겨울 되면은 패딩 위에다가 내복 입는 사람 힘들어. 외투는 밖에 입지. 팬티 속에 패딩 입는 사람 있어? 가오는 팬티 속에 패딩 입어? 내 엉덩이가 퉁실해 보이도록 팬티 속에 패딩 입고 다녀? 안 그러잖아. 그치? 외투는 밖에 있는 거지.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얘네들이 외항이지. x 곱하기 1 말하는 거야. 그럼 그냥 x가 되겠네. 내항은 그러면 지성아 뭐랑 뭐가 내항이야? 3하고 안쪽에 있는 3 곱하기 5 하니까 얼마 나와?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 이게 비례식의 요체잖아. 그치? 여러분들 비례식을 안 쓰고 그냥 감으로 하다가 틀리는 사례가 너무 많아. 어쨌든 우리가 이건 알게 됐어. 호의 길이와 무슨 각이 비례한다 중요해? 중심각이 비례한다. 중심각이 3배, 4배, 5배 되면 호의 길이도 3배, 4배, 5배다. 같은 원 안에서. 자, 여기서 더 한 가지 나가서 우리 이런 거 부채꼴이나 원이나 이런 애들 넓이 어떻게 돼? 너네 혹시 알아? 넓이 어떻게 돼, 가오나? 얘랑 넓이가 몇 배 차이? 어떻게 알아? 너는 피자 좋아하니? 피자 안 좋아해? 좋아하는 게 없대, 맨날. 싫어하는 것도 없고. 지성이 피자 좋아해? 피자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피자 한 판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자르기로 했는데, 그러면 작게 잘라야지 좀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어느 정도로 공평할 거냐면, 1mm도 더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서 피자를 선생님이 실처럼 잘랐어요. 피자를 실처럼 잘랐어요. 그러면 크러스트가 한 번은 밑으로 가게 이렇게 세워. 크러스트가 뭔지 알지? 피자 바깥쪽에 이거 빵 부분 있잖아. 한 번은 크러스트가 밑으로 가게 이렇게 세워주는 거야. 작은 조각을. 칠판에다 이렇게 붙여. 한 번은 크러스트가 위로 가도록 이렇게 잘라서 붙여. 한 번은 밑으로 가도록, 한 번은 위로 가도록 계속 잘라서 붙이면 조금 이렇게 물결 무늬가 있긴 해도 어떤 모양 비슷해지겠어? 사각형 비슷하지 않아? 그럼 오차가 약간은 있더라도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넓이 나오겠네? 그치? 근데 가로의 길이가 지금 보니까 얼마야? 여기는 크러스트가 이렇게 잘랐을 때 크러스트의 절반은 밑에 있고 절반은 위에 있잖아. 맞지? 그럼 얘는 이 호의 길이를 5라고 하면 6이라고 할게. 호의 길이를 6이라고 하면 3cm는 밑에 3cm는 위에 있으니까 얘는 그럼 이 직사각형은 가로가 3cm인 직사각형이네. 맞니? 그리고 여기는 이 원에서부터 중심까지의 이 거리가 이 작은 피자 조각의 이 길이랑 똑같잖아. 맞아, 아니야, 소율아? 피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얘부터 여기까지 길이잖아, 피자 조각. 그지? 그러니까 얘를 반지름 뭐 예를 들어 8이라고 해봐. 7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7이겠네, 그지? 달리 말하면 요놈의 넓이 구할 때 호의 길이 곱하기 반지름 하면 나온다는 거야. 호의 길이 반자르고. 맞지? 근데 얘랑 이 부채꼴이랑 이 부채꼴부터 호의 길이가 몇 배가 됐어? 은건아, 호의 길이가 몇 배가 됐어? 2배. 반지름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했어. 그러면 호의 길이가 2배 됐으니까 넓이도 몇 배? 2배 되겠지. 그지? 호의 길이가 2배 되면 넓이도 2배 된다. 자, 그러면 소율아 다시 한번 봐. 중심각이 2배 됐더니 모의 길이가 일단 2배 되더라.
호의 길이가 2배 되더라. 중심각이 2배 됐더니 넓이도 몇 배 되더라? 2배 되더라. 그래서 기억해야 돼.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지성아 비례한다, 비례하지 않는다? 비례한다. 중심각과 넓이는 비례한다, 비례하지 않는다? 비례? 안 한다? 한다. 비례가 뭐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도라에몽 마법총을 하나 얻었어. 그래서 도라에몽 마법총을 지성이한테 탁 쐈어. 그러니까 지성이가 응? 얼굴도 10배, 팔 길이도 10배, 키도 10배, 발도 10배, 무릎 10배 됐어. 그럼 크기는 이렇게 커졌지만, 그치? 진격의 지성이 되긴 했지만, 생긴 건 똑같겠지. 그러면 이거는 지성이가 얼굴 늘은 만큼 몸도 늘었어. 팔도 늘고 다리도 늘었어. 이건 비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커져 방선총을 이번에 윤건이한테 쏠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깔때기를 씌워가지고 얼굴에만 쐈어. 그러니까 윤건이가 몸은 그대로인데 얼굴이 5배가 됐어. 강호동처럼. 그래서 이렇게 걸어다닐 때마다 머리가 자꾸 이렇게 흔들려. 너무 무거워서. 그럼 이거는 몸과 얼굴이 비례한 거야, 비례 안 한 거야? 비례 안 한 거야. 그지? 그런 것처럼 중심각이 2배, 3배, 4배 될 때 호의 길이도 2배, 3배, 4배 같은 방식대로 늘어나면 걔는 비례가 아니다? 비례다. 그치? 어느 하나가 늘어날 때 같은 비율만큼 늘어나면 비례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원에서는 뭐가 비례해? 세진아, 중심각과 뭐가 비례해? 호의 무게?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 또 준우야, 원에서는 중심각과 뭐가 비례해? 뭐의 넓이? 직제골의 넓이가 비례해. 자, 그럼 한번 여기 원 하나 그려보자. 여기서 좀 찌그러졌네. 여기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게 중심각이 60도인 국제골의 현의 길이지. 120도인 국제골의 현의 길이지. 현의 길이는 비례할까 안 할까? 소유라. 비례해요? 비례할까 안 할까? 네 생각은 어때? 하지 않을까요? 은우 생각은 어때? 아니, 니도 아니잖아, 너. 까르로스. Tú llame Carlos. Hasta luego.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120도를 둘로 갈라볼게. 그럼 얘 60도지. 얘의 현을 각자 그려봐. 얘의 현을 각자 그려봐. 그럼 이 60도의 현과 120도의 현이 삼각형을 이루네. 어떤 선분 3개가 모여서 삼각형을 이루려면 제일 큰 놈의 합보다 얘네 둘의 합이 더 커야 되지. 근데 지금 삼각형을 이루고 있잖아. 그럼 얘네 둘의 합이랑 비교하면 얘가 더 작다는 얘기지. 그지? 지금 각도가 60에서 120 2배가 됐는데 현의 길이 2배가 된 것보다 얘가 더 작다고. 그지? 따라서 현의 길이는 중심각과 비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중심각과 비례하는 것은 오직 2가지. 뭐의 길이? 원을 그리기 다 힘들어서 이렇게 그린 거 이게 뭐라고? 원의 일부? 신나서 그렸잖아. 딱 봐도 으앙 이러면서 그리진 않았을 거야. 그릴 때 호우 이러면서 그렸겠지. 그지? 얘는 뭐라고? 뭐야? 얘가 이름이 뭐야 그래서? 뭐 하면서 그렸어? 선생님 지금 뭐라고 부르고 외치면서 선생님 으악 이러면서 그렸어? 아니 뭐라고? 뭐야 이거? 따라서 중심각과 비례하는 것은 뭐의 길이다? 가훈아? 너 별로 신나지 않은 것 같아. 신나게 얘기해줘야지. 은우야, 중심각과 비례하는 건 뭐의 길이다? 호가 아니라 호 이래야지. 호의 길이랑 그 다음에 뭐의 넓이다? 가훈아 뭐의 넓이?
생기가 딱 봐봐. 부채를 안 써봤어? 부채꼴이잖아. 부채꼴의 넓이가 비례한다, 안 한다? 중심각과 비례 안 한다고? 부채꼴의 넓이와 중심각이 비례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원의 중심각과 비례하는 두 가지 셀이나 모락모.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 가연아, 중심각과 비례하는 원의 중심각과 비례하는 두 가지 뭐뭐? 호의 무게? 호의 뭐? 길이. 예를 들어서 배주환의 몸무게와 배주환의 뭐 토익 성적과 배주환의 키가 일치하진 않잖아. 같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떤 사람이 나 키가 95야 이랬어. 100도 안 돼. 키가 95야. 큰 키야? 근데 수학 성적이 95야. 그럼 잘한 거잖아. 그치? 기준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똑바로 기억해야 돼. 원의 중심과 비례하는 것보다 첫 번째 뭐의 길이?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부채꼴의 넓이. 윤거에도 기억했지? 지성에도 기억했지?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 그리고 원의 중심각은 모두 뭐 하다고? 비례한다고. 그지?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아는 상태에서 바로 뒤에 10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지금 요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몇 년 전쯤에 발견돼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몇 년 전쯤 나온 내용들입니다. 106페이지에 있는 거. 오늘이 지금 올해가 지금 2025년 5년이잖아. 오늘 기준으로 2025년이죠. 응? 아니야, 맞아. 교회 다니니?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맞아? 기독교인들은 예수 탄생은 하느님이 지상에 내려오셨다는 그걸로 받아들이고. 왜냐면 기독교에서는 정통 기독교 아닌 데도 있어. 정통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 그래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 같다 그러잖아. 하느님과 예수님과 모여서 성령이 같다고 봐. 그래서 예수님 탄생 2025년 후가 지금이야. 그지? 보통 AD 2025라 그러지. 들어봤어? AD? AD가 뭔 뜻이야? 뭘 줄인 말이야? 어느 나라 말이야? 너네 이거 처음 들어볼까? 소율이 이거 읽을 수 있어? 영어식으로 가면 에너도밀인데 라틴어야 이게. 선생님 라틴어 얘기한 적 있지. 고대 로마에서 쓰던 말이야. 라틴어로 안노도밀. 지금도 카톨릭에서 쓰잖아. 그래서 카톨릭에서 정한 거야 명칭. 안노가 해, 연 이런 뜻이고 도밀이가 신의 해라는 뜻이. 하여튼 우리가 지금 배운 이 106페이지 내용은 그래서 몇 년 전 아니면 서기 몇 년 때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발견돼서 교재로 만들고 배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그죠? 가오나 2000년 전? 아니 2000년대. 2000년대? 2000년대는 고작 20, 30년 전이지. 그럼 그전에는 원의 넓이를 몰랐어? 선생님 어릴 때는? 1000년 전에. 1000년 전이면은 예를 들어서 1025년이라 그러면 고려의 왕건이 고려를 세운 게 1000년, 1000 몇 년이잖아. 그치? 1030 몇 년인 거 같단 말이야. 아닌가? 아니. 아니, 나 900 몇십 몇 년이다. 하여간 왕건이 살아있을 때 아니면 세종이나 광종 때네. 어쨌든 고려 초기인데. 그때 사람들은 원의 넓이를 몰랐을 거야. 네. 알았어. 알았다고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을 때야?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막 국가 만들고 이럴 때야. 주변에 이제 정복하고 이럴 때. 그때 원의 넓이를 알았을까 몰라.
그때도 알았네. 그때도 알았어. 이 원의 넓이, 원의 둘레는 언제 누가 만들었어? 최초로 만든 거. 어느 나라 사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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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어? 독일? 독일은 그 당시에 문자도 없었어. 너네가 아는 서양 나라들 중에 좀 유명한 나라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있지.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에서 옷해 입고 나라 만들고 이럴 때 있잖아. 도자기 만들고 이럴 때. 그럴 때까지 그 사람들은 유통 벗고서는 가죽으로 여기만 두고서는 우가우가 이러면서 다녔어. 너네 생각보다 서유럽이 되게 늦어. 가윤이는 생각해볼 수 있겠어? 106페이지 원의 넓이,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누가 만들었어? 어느 나라 사람 만들었어? 은관이는 몹시 졸린 것 같은데. 포르투갈도 그때까지 우가우가 하고 있었지. 이베리아인들. 지금 포르투갈 사람들도 아니야. 그때 포르투갈 살잖아. 그때 포르투갈 사람들은 흑인이었어. 좀 오래된 나라들 기억나는 거 없어? 중국. 그렇지, 이집트야. 중동 국가도 나라 세우는 게, 고대 문명은 많았는데, 나라를 본격적으로 세운 건 그쪽으로 했잖아. 메소포타미아 지역 빼고. 이집트 사람들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집트에서 뭐 해 먹고 사니? 너네 전 세계에서 1인당 빵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딘지 알아? 이집트야. 1인당 빵 섭취량이 한 해에 먹는 빵 숫자 있잖아.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많아. 압도적으로 많았거든. 한 사람당 1년에 빵을 2,000개씩 먹어. 평균 대수. 그러면 1년이 365일이니까 한 사람당 대충 하루에 빵을 거의 6, 7개씩 먹는다는 얘기야. 그지? 딸안 키우고 밀 키워서 그런 거. 그런 것도 있지. 그만큼 이집트가 농사가 어떻게 하는 거. 잘 된다는 거. 이집트가 중세 후기, 우리로 따지면 서기로 따지면 1600, 1700, 한 800년 전까지 있잖아.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곡물 생산량 1위였어. 중국보다 많았어. 로마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지은 밀로 빵 안 만들었어. 이집트 밀로 빵 만들었어. 그 정도야. 그러다가 이집트를 잃고 나니까 로마가 망했어. 빵을 못 만들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농사를 신경 쓸 거야. 세금도 농사 위주로 낼 거야. 농사를 짓는데 세금 어떻게 걷어야 돼? 어떻게 걷어야 공평하면서 많이 잘 걷을 수 있어? 공부를 10%. 그러니까 곡물에 그럼 소출량은 어떻게 줘?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신관이 그 당시에는 이제 공무원이 있는 게 아니라 신관이 다 했거든. 신을 모시는 신관이 이 집 가서 너 곡물 얼마나 생산했어? 얼마? 그럼 거기서 10% 내. 너 얼마 생산? 얼마? 10% 내. 이렇게. 이 사람이 속이면 어떻게 가오? 가오니까 밀 1톤 만들었는데 난 500kg밖에 못 쥐었어요. 이러고서는 세금 땡겨 먹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됐을까? 소출량으로 잰 것도 맞는데 그거는 동양에서 당나라 이후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정도 때나 돼야 그게 가능해져. 사람이 그러면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행정력. 어떻게 됐을까? 예를 들면 땅이 많으면 농사 졌을 때 양도 많지 않을까? 땅이 적으면 농사 졌을 때 양도 적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은 땅 크기를 재면 되잖아. 땅 크기는 못 속이잖아. 그치? 내가 이렇게 내 크기 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 돌로 후려치지 않는 이상. 땅 크기를 재는 게 엄청나게 중요했던 거야. 그 땅 크기를 재는 걸 뭐라 그래? 땅을 라틴어로 지오라 그래. 재다라는 거 내가 어제 얘기했거든. 센티미터 얘기할 때 얘기했지. 메트리라고, 메타르라고, 그지? 그래서 땅 크기를 재는 학문을 만들어. 이게 뭐야?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합치면? 지오메트리가 뭔 뜻이야? 야, 게임 중에도 있을 거야, 아마. 지오메트리 게임이. 내가 알아.
지오메트리 게임도 있어. 땅 재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기하학이라 그러지. 기하학이 뭔데? 너는 지금 이거 하는 거. 도형의 크기 재고 도형의 길이 재고 하는 거 있지? 이게 다 기하학이야. 이게 원래 어디서 비롯된 땅 크기 재는 거야. 자, 그러면 네모난 땅은 재기 쉽지. 네모난 땅은 어떻게 재면 돼? 소율아?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돼. 가윤아, 그럼 동그란 땅은 어떻게 재? 이게 문제였던 거야. 그런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동그란 땅을 가늘게 썰어서 하나는 크러스트 위로 가기, 하나는 크러스트 밑으로 가기, 하나는 크러스트 밑으로 가기, 하나는 위로 가기 이런 식으로 겹치면 사각형 비스무리하니까 넓이를 잴 수 있었겠지. 그러니까 얘는 요 길이를 알면 이게 뭐야? 원의 둘레지. 원의 둘레를 알면 우리가 넓이를 알 수 있겠지. 원의 둘레 반 자르고 반지름 곱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원의 둘레는 어떻게 알아? 지성아, 원의 둘레는 어떻게 알아?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냈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들은 이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누잖아. 그 값이 원이 얼마나 크든 작든 똑같더라는 거야. 재보니까 희한하게. 처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 실제로 밭이 있잖아. 밭의 둘레를 돌을 이렇게 놔. 돌을 비슷한 크기의 돌을 쭉 놓고 지름에다가도 돌을 놔. 그래서 요 원의 둘레의 돌개수랑 지름의 돌개수를 비교해봤더니 대충 3점 몇 배가 나와. 3.2배. 아, 그러니까 이 원의 둘레는 지름의 몇 배구나. 대충 3배구나 하고 안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원의 둘레를 일일이 잴 필요가 없잖아. 그지? 원의 중심에서 지름만 재는 거 쉽잖아. 걸어가 보면 알잖아. 이렇게. 몇 걸음이네. 이러고. 그럼 원의 중심, 지름을 알면 둘레를 알 수 있고, 둘레를 알면 넓이를 알 수 있잖아. 그지?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 발견한 거야. 재밌는 건 이렇게 조그만 원이든, 큰 원이든, 중간 원이든, 지름으로 원의 둘레를 뭐를? 지름으로 원의 둘레를 나눠보니까 항상 3점 몇 배였던 거야. 응? 지성아, 뭐를 나눠봤다고? 지름으로 뭘 나눠봤어? 원의 둘레를. 응? 뭘 나눠봤어? 지름으로 원의 둘레를 나눠봤어. 웃잖아. 뭘 나눠봤어? 응. 지름으로 원의 둘레를 나눠봤어. 가윤아, 뭘 나눠봤어? 뭘 나눠봤어? 지름으로 뭘 나눠봤어? 원의 둘레를 나눠봤더니 항상 얼마가 나오더라? 3점 얼마가 나오더라? 나중에 더 정확히 하면 3.14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얘는 값이 고정인가 보네. 항상 3.14 얼마인가 보네. 그래서는 요거를 특별하게 부르기 시작해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주율이라고 부르. 원주율이 뭐야? 원주율이 뭐를 하는 거라고 부른 거라? 지름으로 원의 둘레를 나눠. 원의 둘레를 한자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원주라 그래. 원주. 주자가 달릴 주자거든. 원을 한 바퀴 달려서 이렇게 도는 거. 그지? 다시 한번 원주율이 붙잖아. 뭐를 하는 거? 지름으로 원의 둘레를 나는 게 바로 원주율이야. 실제로 이거를 현대 아주 정확하게 재보니까 끝이 안 나. 3.14, 1592, 6284, 3684 이러면서 숫자가 계속 변하면서 계속 무한히 이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매번 할 때마다 3.14, 15 이걸 다 써야 돼. 이거를 심지어 슈퍼컴퓨터 나온 다음에 1억짜리까지 계산해봤는데 소수 비트로 계속 나와. 계속 끝이 안 나. 무한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계산할 때 너무 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원주율을 그리스 문자 파이의 소문자를 가지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야.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파이라고 읽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 수학에서 이 파이가 나오면 그건 뭘 뜻하는 거다? 무슨 율을 뜻하는 거다? 원주율을 뜻하는 거야. 김소율을 뜻하는 게 아니야. 최세율을 뜻하는 게 아니라 무슨 율? 지성아 무슨 율? 원주?
율, 또 소율이 생각하느라 원주율 까먹었구나. 세율아, 이거는 무슨 율이라고? 원주율. 원주율은 지성아, 뭘로 모르라는 거야? 지름으로 원주를 원의 둘레를 나눈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 가지고 그러면은 얼마나 편하게 써먹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는 지름만 알면 원의 둘레도 알고 넓이도 알 수 있게 된 거야. 자, 구해볼게. 이 원의 지름이 6이라고 치자. 그럼 원의 둘레는 얼마일까? 가윤아, 얼마일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 원주율이라는 게 뭐를 뭘로 나눈 거야, 세율아? 지름으로 원 둘레를 나눈 거지. 한번 써볼게. 원주가 원의 둘레, 원주를 지름인 6으로 나눈 게 얘잖아. 맞지? 지성아, 맞지? 근데 준우야, 양변에 6을 곱하면 어떻게 되니? 얘는 사라져서 원의 둘레만 남네, 우변은. 좌변은 어떻게 됐어? 6 곱하기 파이를 줄여서 그냥 6파이로 보통 많이 쓰거든. 아하, 그러니까 원주는 얼마다? 6파이다. 지름의 원주율인 파이만 곱하면 그게 뭐다? 원의 둘레다. 단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자, 한 번 더 해볼게. 얘는 지름이 7이야. 은우야, 그럼 얘는 원주가 얼마? 원의 둘레가 얼마? 지름이 7이면 몇 파이? 그렇지, 7파이야. 어렵지 않지? 윤건아, 이렇게 원이 있는데 얘는 지름이 3이래. 얘는 원의 둘레 원주가 몇 파이? 3파이. 내가 또 함정문제 하나 내요. 소율아, 얘는 반지름이 5야. 그럼 원의 둘레는 몇 파이? 안 속는데. 반지름이 5니까 지름이 10이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를 거야. 원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원의 지름을 잘 안 써. 뭘 쓰냐면 원의 반지름을 쓸 거야. 원의 반지름은 영어로 뭐라 그래? 준우야, 영어로 뭐라 그래? 원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은 영어로 radius라 그래. radius. 그래서 요걸 떠서 앞으로는 원의 반지름 선생님이 R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수학 시간에 R 이러면 지성이 오리알인가 달걀인가 이렇게 궁금해하면 안 돼. 지성 앞으로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R 이러면 뭐 하라는 거야? R이 뭐라는 얘기야? 반지름이라는 얘기야. 선생님이 여기다가 R을 집어넣어 이러면 반지름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막 주선 무슨 오리알 꺼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면 안 돼. 수학 시간에 R이 뭐다? 무슨 지름? 반지름이야. 지름을 반으로 자른 거. 자, 한 번만 더 구해볼게. 반지름이 6이야. 그러면은 가오나 얘는 원의 둘레가 몇 파이? 그렇지, 12파이야.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할 거야. 앞으로는 반지름이 R일 때, 원의 반지름이 R일 때, 원둘레는 2파이 R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치? R이랑 R을 2배 곱하면 지름 되잖아. 거기다 파이 곱한 거야. 이 공식 외울 수 있겠지? 그치? 원주는 몇 파이 R? 가윤아? 원의 둘레. 이거 몇 파이? 2파이 R이야. 세린아, 원의 둘레는 몇 파이 R? 2파이 R이야, 그지? 2파이 아니고 2파이. 2파이 하면은 일본 사람들 착각하잖아. 2파이 데키 마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윤건아, 원의 둘레는 뭐라고? 2파이 R이야. 그럼 윤건이랑 같이 이 원을 선생님이 잘라볼게. 윤건이가 고도로 섬세한 칼질을 통해서 윤건이가 얘를 엄청나게 얇게 자를 거야. 얇게 잘라서 한 번은 뾰족한 데가 위로 가게 피자 조각을 한 번은 밑으로 가게 이렇게 잘랐어.
이거를 겹쳐나 계속 겹쳐 이렇게 했어. 자, 얘는 지금 참고로 반지름이 R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겹쳐서 네모비스무리하게 만들어서 이 피자 한 판을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러면 자, 얘 반지름이 R이잖아, 이거랑. 그럼 얘 둘레는 몇이야, 원래? 2파이 R이지. 이거 한 바퀴가, 이거 바깥쪽 한 바퀴가 원래 2파이 R이야. 맞지? 그지? 그런데 이 2파이 R, 이 피자의 겉껍데기 크러스트 부분이 절반은 위로 가고 절반은 밑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얘의 절반이겠지, 이거 길이가. 지성아. 그지? 2파이 R인데, 이 크러스트 한 번은 위로 가고, 한 번은 밑으로 가고, 한 번은 위로 가고, 이렇게 났으니까. 얘의 절반은 위로 가고, 절반은 밑으로 갔을 거 아니야. 지성아, 그럼 얘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가로 길이가. 응? 다시 한번. 반지름이 R이야. 그럼 이 피자의 둘레는 몇이야, 지성아? 2파이 R이면 아까 얘기해줬지. 원 둘레라고. 그지? 2파이 R이야. 그럼 이 크러스트 길이가 2파이 R이란 거야. 크러스트가 뭐야? 피자에서도 손 짚고 먹는 그 빵 부분 있잖아. 치즈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 거. 너네 맨날 먹고 남기니까 아빠가 이거, 아이, 이거를 버려요. 이러면서 먹는 거. 그거. 크러스트 길이가 2파이 R이라고. 그런데 얘를 아주 얇게 조각을 썰어서 한 번은 크러스트가 밑으로 가게 여기다 해주고 한 번은 위로 가게 해주면 피자가 얇게 썰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 크러스트 길이, 여기 크러스트 길이잖아. 그지? 이거를 더 얇게 썰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직선이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얇게 썰어서 한 번 위에 한 번 밑에 하자는 거야. 그럼 지성아 원래 크러스트 전체 길이는 얼마였어? 2파이 R이었는데 절반은 밑에 절반은 위에 있잖아.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가 돼? 2파이 R을 몇으로 나누는 게 되는 거야? 2로 나누면 뭐가 돼? 2로 나누면 약분이 돼, 안 돼? 하여튼 뭐가 남았어? 가로 길이가 파이 R이잖아. 가로 길이가 파이 R. 그지? 자, 그럼 끝났어. 자, 이게 피자 자른겨? 이 중심 뾰족한 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그게 뭐야, 가오나? 반지름 R이지. 그지? 그럼 얘는 피자를 이렇게 놨으니까 이 길이가 R이란 얘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가오나? 안 듣고 있어. 맞아, 안 맞아? 맞아? 뭐가 맞아? 무슨 길이가 R이야? 잘 들어야 돼, 가오나. 너네 이거 집중해야 돼. 선생님이 자꾸 이거를 갔다 왔다 무슨 이집트 얘기까지 하고 자꾸 막 소리 지르고 아빠 얘기도 하면서 이걸 하는 이유가 너네 이거 모르면 사회에서 그냥 짐승 취급이야. 응? 상식이야, 상식.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 앞으로 그냥. 너네 커서 소개팅 나갔어. 대학교 소개팅 나갔는데 상대편이 저 구구단 할 줄 알아요. 이 일은 이게요. 이러면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니? 뭐지, 미친 인간은 이럴 거 아니야. 그 정도야. 이거 모르면 안 돼. 집중해야 돼. 자, 그래, 소율아. 세로 길이가 아니니까 얘 넓이 어떻게 구해? 직사각형 모양 구하면 되잖아. 뭐가 이거? R 곱하기 파이 R인데 그러면 파이 R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냐? R을 두 번 곱하니까. 이게 원의 뭐다? 지금 우리 뭐 구한 거야? 그래. 앞으로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는 2파이 R, R인 원의 넓이 보통 S라고 쓰는데 요 놈은 지성아 얼마라고? 파이 R 제곱. 외워놔야 돼.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원 둘레는 몇이다? 세미야?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 원주? 원 둘레. 어? 원의 둘레. 자, 소개팅 가서 이러면 이런 사람 걸으면 돼, 나중에. 알았지? 어? 세린이가 나중에 소개팅 딱 나갔는데 차은우가 나왔는데 세린이한테 세린 씨 혹시 원의 둘레 어떻게 구하는지 아세요? 파이알 제곱이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나간다고. 차은우랑 결혼 안 할 거야? 그 정도로 해서 차은우가? 안 해, 차은우가? 그래서 뭐야? 원의 둘레. 2파이알이야.
원의 넓이 가요나 얼마?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 세율아 얼마?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20. 꼭 외워야 돼. 윤건이 꼭 외워야 돼. 윤건아,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 2파이 R이야.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야. 가윤아, 보고 해도 되니까.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 빨리 읽어봐. 소리 내서.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 이건 뭐라고 읽어? 숫자 2잖아. 안 보인다고? 너 눈 안 좋아? 네. 숫자 2야, 2. 얘는 뭐라고 이거 그게 숫자? 파이야. 얘는 반지름을 뜻하는 R이야. 그러니까 2파이 R이야. 다시 한번.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 뭐라고? 2파이 R.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야. 그치? 따라해봐. 소리 내서. 파이 R 제곱. 공부할 때는 귀로도 듣고 냄새도 맡고 눈으로도 보고 입으로도 소리 내고 손으로도 쓰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야. 잘 안 외워주면 소리 내서 외워. 집에 가면서 이파이 R, 이파이 R, 이파이 R, 이파이 R,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이런 거 알았지? 그렇게라도 공부해야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공부는. 너도 공부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 소율이 자꾸 까먹으면 뭐 무신이라도 생겨 이파이야 이렇게. 그렇지. 파이가 뭔데? 근데 원주율이 뭔데? 뭘로 몰라는 거? 원의 둘레 나누기 지름. 그렇지. 둘레 나누기 지름이야. 원주율이라는 거. 이파이알이라는 거, 파이알 제곱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넓이가 어떻게 구하니? 이렇게 원이 있어. 선생님이 이런 부채꼴 한번 만들어 볼게. 120도. 자, 한번 같이 해보자. 이것만 딱 하고 끝낼게. 너네 A 문제하고 오늘은 진도 나와보자 해서 할 게 없어. 자, 오늘은 이 원의 전체 둘레는요. 이 원의 둘레. 원주. 12파이. 그렇지. 12파이지. R을 뜻하는 게 이 반지름이잖아. 그치? 12파이야. 원의 둘레 12파이. 이 원의 넓이는 얼마일까? 그래? 땡! 지성아, 이 원의 넓이는 이거 쓰면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R이 얼마인데? 지금 요거는 6. 그럼 6의 제곱이 얼마야? 6의 제곱 10이 아닌데. 그러니까 몇 파이라고 하는데 넓이가? 또 방금 구했잖아. 파이 R 제곱 구했잖아. 그게 얼마야? 10이야? 36? R은 얘가 R 제곱 했는데 왜 파이를 R을 다시 붙여? 36 파이지. 36 파이야.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있지. 부채꼴들은 이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 안 비례? 있잖아, 비례해, 안 비례? 호의 길이가 중심각 비례해, 안 비례? 비례하지. 중심각과 원의 넓이 비례해, 비례하지. 중심각과 부채꼴에는. 그럼 세린아,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각이 몇 도야? 360도. 360도면 이 원 전체의 중심각은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몇 배야? 3배. 반대로 얘기하면 부채꼴의 중심각은 원의 중심각이 몇 배야? 에이, 원의 중심각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3배고 3분의 1배지? 선생님 몸무게가 세린이 몸무게의 3배라고 칩시다.
그러면 세린이 몸무게가 선생님 몸무게 몇 배야? 몇 배야? 오늘은 3분의 1배지. 거꾸로 생각해야지. 세린이 몸무게, 선생님 몸무게가 3배인데, 세린이가 선생님의 3배는 좀 말이 안 되잖아. 고대 세린이야, 막 이렇게. 어? 말이 안 되잖아. 선생님이 3배면 세린은 3분의 1배인 거야. 그지? 자, 그러니까 이 부채꼴은 중심각이 원의 3분의 1이야. 중심각과 호의 길이와 넓이는 비례한다고 했으니, 원의 둘레가 원의 입장에선 호의 길이잖아. 나의 길이는 요건데?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심각이 3분의 1이 됐으니, 둘레도, 호의 길이도 몇 배? 3분의 1이 됐다고 보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얼마겠어, 소유라? 부채꼴의 호의 길이요? 응. 아까 구한 원의 둘레가 얼마였어? 12파이. 그러면 얘 호의 길이는 얼마일까? 중심각이 360에서 120으로 됐으니까. 3. 땡! 3파이. 땡! 360에서 120이면 몇 분의 몇이 된 거야? 3분의 1. 그럼 12파이에다 3분의 1 하면 얼마인데? 4. 왜 얘는 호의 길이가 몇 파이다? 4파이야. 자, 세린아, 넓이가 지금 몇 파이야? 원 전체에. 그런데 중심각이 3분의 1 됐으니 넓이도 3분의 1 되는 거 맞아? 그럼 여기다 3분의 1에서 이 부채꼴의 넓이는 몇 파이? 12파이지. 그지? 앞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360분의 중심각 써가지고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다고. 그지?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자, 여기서 하나 더 좋은 게 있어. 지금 원 전체의 넓이를 구해서 그걸 3분의 1에서 예구했지. 근데 선생님 아까 원 길이, 저 원 넓이 구할 때 생각해봐. 얘를 잘게 잘라서 한 번은 크러스트 밑으로 한 번은 크러스트 위로 이렇게 해서 네모 만들어서 구했잖아. 그치? 그럼 얘만 따로 잘라서 네모 만들 수 있겠지? 그때는 그러면 이렇게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 그때는 호의 길이를 반 자른 다음에 반지름이랑 곱하면 그게 넓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호의 길이를 반 자르면, 왜냐면 호의 길이가 크러스트 길이가 여기 하나 반반 들어가니까. 거기에다가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 넣어내 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 부채꼴의 넓이 구할 때는 어떻게 해라? 원의 넓이 S에다가 파이R 제곱이라고 써줘. 파이R 제곱에다가 360분의 얘의 중심각 얼마 나올 거 아니야? 그 중심각. 요렇게 하든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부채꼴 넓이 구하는 방법. 부채꼴 넓이 구하는 두 번째 방법.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호의 길이. 이걸 L이라고 할게. 길이라는 뜻을 length에서 딴 거야. 호의 길이에다가 2분의 1을 곱해. 2분의 1 L. 거기다가 반지름 R 곱하고 마지막으로 파이를 곱해. 이래도 부채꼴의 넓이다.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두 가지야. 하나는 파이 R 제곱의 360분의 중심각. 하나는 2분의 1 파이 RL. 가온이가 읽어볼래? 2분의 1 파이 RL 한번 줘. 파이가 뭐야? 김소율? 최세율? 원주율, 그지? 원주율. R은 반지름, L은 호의 길이, 그지? 가을이도 읽어볼래? 읽어봐. 응? 그래서 2분의 1은 요 절반 달았고, 파이는 뭐고? 원주율. R은 참기름, 참기름, 반지름, 지름 말고 반지름이야. L은 호나우드의 호의 길이. 알았지? L은 뭐의 길이? 호의 길이. 외워야 돼. 안 외우면 안 돼. 그러면 아예 문제를 못 풀어서 그래. 유형인구 자시고. 이게 기초야. 소율이 기억해? 원주율 대신 김소율을 기억하니까. 다시 한번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지성아, 첫 번째는 뭐야? 뭐라고 읽어? 이게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지? 거기에다가 360분의 얘는 뭐야? 중심각. 부채꼴의 중심각. 또 하나는 뭐야, 지성아? 읽어볼래? 2분의 1 파이 R L. 그치?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파이가 뭔데? R이 뭐야? L은 뭐야? L은 호나우두, 호의 길이. 알았지? L은 호의 길이야. L은 호의 길이야. 우찬아, 다시 한 번. 저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첫 번째 뭐? 중심각. 그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은? 파이는 뭐야? R은, L은 호의 길이. 준우도 그렇게 해야 돼. 응. 윤건이도 그렇게 해야 돼. 사실 진도를 더 안 나가. 오늘 나가려고 했는데 너네가 테스트를 너무 개판으로 봐가지고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어. 응? 평균 너무 낮아. 깜짝 놀랐어. 안 알려줘. 선생님이 숙제를 하나 냈지. 유형 1에서 7까지 다시 한번 풀어봐. 공책에다가. 알았지? 다시 한번 풀어오는 거야. 은우도 다시 풀어. 그리고 테스트 틀린 것도 붙이고요. 응. 알았지? 한 번 더 풀어봐. 지금 제일 많이 맞은 사람도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가 않은 성적이야. 다시 한번 풀어봐. 안 알려줘. 다시 한번 풀어봐. 알았지? 유형 1에서 7까지. 선생님 그거 다시 숙제 낼게. 공책에다 풀되 풀이 과정이 다 있어야 되고. 오케이? 앞에서 풀었는데 저 최월교 이거 아니야. 처음부터 유형 1에서 7까지 다시 하라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너네 이번 테스트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 복습을 할 수밖에 없어. 그거랑 하나 더. 너네 유형 A, 두 번째 유형 A는 안 풀었잖아, 문제. 107페이지, 그지? 107페이지 안 풀었지? 107페이지 그것도 풀어와. 그렇게 두 가지 해오는 거야. 유형 1에서 7까지 다시 풀어오기, 그 다음에 107페이지 다시 풀어오기. 그리고 아까 남으라고 한 사람이 남아야지. 가온이 테스트 보담한 것이잖아. 가연이도 남고, 연애도 남고,